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9월 들어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날씨가 더워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지만 습도가 없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습니다. 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는지요? 첫 곡은 광안리 101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짱유하고 윤혜의 노래였는데 광안리를 갔다 와서 틀어드렸습니다. 광안리가 참 좋더라고요. 자, 오늘 맥주 이슈하고 맥주 사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맥주 이슈 시간에 저번에 저희가 네덜란드 벨기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그 요즘 맥주 실록에 그 여행기를 다녀온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맥주 기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 맥주 기행문을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베스트 말레였고 오르바를 2회에 걸쳐서 지금 송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오르발 두 번째 이야기가 나갔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요번에 네덜란드 벨기에 투어가 어땠는지 제가 이제 뭐 좋았다, 엄청나게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 기사를 쓰면서 이제 글을 하나씩 쓰면서 다녀온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너무 또 자세하게 해드리면 또 너무 길고 그럴까봐 이제 제가 쓴 글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이슈 시간하고 그거 같이 해드리고 오늘 맥주 사전 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듣고 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운동을 좀 한다고 했는데 제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은 제 모습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살을 좀 많이 뺐거든요. 한 10kg 정도 뺐습니다. 근데 갑자기 뺀 건 아니고 올해 초부터 이제 조금씩 빼기 시작해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빼기 시작해서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동안 10kg 정도 뺐고 몸이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지금 몸무게가 제가 40대 초반 몸무게 될 거예요. 제가 독립맥주공장 일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저녁에 일을 하고 배고파서 뭐 먹고 그리고 일을 되게 빡세게 하면 몸무게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예, 그리고 되게 빡세게 일을 했고 막 주 6일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살이 안 빠져요. 뭐 약간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뭘 먹더라고요. 불규칙하게 먹고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이제 몸 쓰는 일을 하면 살이 많이 빠질 거라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꼭 운동과 노동은 확실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불규칙하게 먹는 것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건강검진 했는데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약을 먹을래, 운동을 할래? 그러길래 운동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옷도 옷태도 너무 안 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 보이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살을 뺐고요. 한 10kg 정도 뺐습니다. 70kg대 지금 이제 중반 약간 밑으로 내려왔는데 확실히 몸이 가볍고 예전에 입었던 옷들 특히 바지들 티는 괜찮아요. 상의는 괜찮은데 하의는 다 버렸고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친구인데 뭐 돌싱이나 재혼은 아니고 이제 식만 올린 거죠. 실질적인 이제 혼인 관계에 있다가 봤는데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거든요. 와, 바지가 주먹 한 개 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지도 좀 다시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유산소는 안 합니다. 무산소만 근력 운동 위주로 해서 조금 무겁게 좀 하고 있고 먹는 거를 확실히 좀 줄였더니 안 먹는 건 아닌데 좀 최대한 조금 먹는 뭐 탄단지라고 하잖아요. 그 비율을 좀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양을 이제 과식하지 않고
특히 이제 밤에 들어가면 12시 좀 넘으니까 밤에 먹는 걸 좀 줄였습니다. 대신에 밤에 너무 배가 고프면 뭘 먹냐면 방울토마토를 먹어요. 제가 지금 최애 음식입니다. 방울토마토가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갈증도 해소되고 배도 부르고, 그다음에 요즘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단맛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살이 좀 빠졌고, 최종 목표는 한 3, 4kg 더 빼는 겁니다. 3, 4kg 더 빼서 유지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맥주를 하고 있잖아요. 맥주를 좋아하거나 제가 맥주를 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몸이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방간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당뇨가 뭐 온다거나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맥주라는 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계속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술은 먹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술도 조금 적당히 규칙적으로 자제를 하고 몸도 가볍게 해서 조금 제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맥주 오랫동안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몸이 가벼워서 좋습니다. 얼굴도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네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맥주 이슈 한번 들어가 보죠.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뭐 예산 그 맥주 축제 잘 됐대요. 와, 언론에서 뭐 그렇게 때려주는데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백종원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자, 오비 맥주 카스가 5월 7월 가정시장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41.4%. 오비 맥주 전체는 50%예요. 이건 저희가 뭐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고 말씀드렸고, 뭐 51.4%가 오비 맥주 점유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대 1위죠. 절대 1위입니다. 절대 1위. 전체 맥주 시장의 50% 이상이 오비 맥주고, 하이트도 못 따라가요. 하이트가 오비 맥주의 반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이상하지도 않죠. 하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순위이기 때문에 이상하지도 않고, 아마 하이트에서 켈리로 굉장히 힘을 많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켈리는 하여튼 그래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일본 맥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고, 제가 이것도 올해 초에 맥주 시장 예상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일본 맥주가 아마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200억대였고 300억대였나? 300억대였죠. 근데 다시 올라올 것이다. 올라올 것이고 1000억대를 금방 회복할 것이고, 아마 국내 수입 맥주 시장의 1위를 다시 일본 맥주가 달성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실현되고 있고요. 거기에 1등 공신이 이제 아사히 그 뭐 생맥주인 것 같아요. 뚜껑 전체가 다 따지는 거. 그게 이제 아마 돌풍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맥주 맛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새롭게 오픈되는 그런 형식들이 이제 재미에 일조를 하면서 아마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수입 맥주들, 뭐 삿포로라든지 기린, 그 다음에 선토리 이런 것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충분히 예상을 해드렸던 거고,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일본이 핵폐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면서 감정적으로는 일본에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약간 여러 가지 학습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놀러 가시는 분 여전히 많고요. 일본 안 놀러 가기에는 엔화가 너무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폐수를 본격적으로 일본 앞바다에 방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일본을 지금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되게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세븐브로이하고 제주맥주의 실적이 기사로 나왔어요. 이건 솔직히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기사로 나왔으니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두 맥주 회사들이 모두 문제가 되게 심각해졌습니다. 이거는 뭐 역시 또 예상을 해드렸었죠.
둘 다 둘 다 적자 전환했고요. 제주 맥주는 원래 적자였고 세븐브로이는 작년에 흑자였는데 올해 이제 적자 전환했다는 거. 이유는 뻔하죠. 예, 네, 대한제분 때문에 그렇고요. 곰표 밀맥주가 빠지면서 아마 세븐브로이가 그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맥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뻔했던 얘기고, 그런데 이제 매출 감소분이 좀 충격적이에요. 세븐브로이가 매출이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58%나 빠졌어요. 와, 이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고 이렇게 빠지면 진짜 대책이 없어요. 더구나 매출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세븐브로이는 추가 투자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아마 상당할 겁니다. 감가상각을 모르겠어요.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지만 결손이 심해서 만약에 감가상각을 잡은다고 하면 그 결손폭은 일단은 장부상 가치로는 엄청 떨어지겠죠. 제주맥주는 10%나 떨어졌어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그 전년보다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어요. 특히 제주맥주는 뭐 이번에 곰풀밀맥주를 가져오면서 뭐 실적 반등을 기대했는데 안 됐고요. 차라리 가져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집중할 그 에너지를 그냥 제주맥주의 IP나 제주맥주에 더 집중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무리수를 뒀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두 회사가 루즈 싸움을 했어요. 예, 지는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곰풀 밀맥주를 가운데 두고 여기는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럼 다른 데는 뭐 다 떨어졌어야 되게요. 수입 맥주도 다 올랐고 그렇게 됐는데 오비 맥주나 뭐 하이트진 맥주 다 오르고 있고 매출이 세븐브루 2분기 영업 손실이 20억 원이에요. 예, 그렇죠. 적자 전환한 거죠. 2분기 작년에 20억 원 흑자였거든요. 그런 적자 전환했으니까 총 40억이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죠. 매출은 88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58% 감소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다음에 누적 실적도 영업 손실 15억 원이 적자 전환했고요. 적자 전환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58%나 빠졌다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매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져온 부메랑 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븐브로이의 매출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라갔다. 예.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가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너무 급격한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게 빠지면 세븐브로이 휘청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똑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제주맥주는 더 심각합니다. 제주맥주는 지금 계속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으면 심각하죠. 여기 보면 제주맥주의 2분기 영업 손실이 55억 원이에요. 와, 지난해 2분기 손실이 25억 원이군요. 그러니까 120%나 증가했어요. 영업 손실이. 심각해요. 매출 손실은 10%인데 적자가 100%가 됐네요. 심각합니다. 상반기 영업 손실이 76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 40억 원 대비해서 90%나 증가했어요. 100% 영업 손실이 또 증가했어요. 작년도 영업 손실이었거든요. 또 100% 영업 손실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제주맥주는 주가도 지금 거의 1,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진짜 무슨 주가가 1,000원밖에 안 합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좋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결국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IP를 성장시켜야 돼요. 자기 브랜드를 키워야 되고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케팅을 하고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브랜드력이 뭔지, 우리 브랜드의 원천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브랜딩을 해야 돼요. 브랜딩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광고 홍보가 아니거든요. 브랜딩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브랜드,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가치를 고객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얻는 거가 결국 브랜딩의 핵심이거든요. 그 공감을 얻지 못하는 브랜드는 죽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제가 항상 브랜딩을 얘기할 때 그 연인끼리 사귀는 걸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얻고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죠? 그 역시 브랜딩도 똑같은 거거든요. 고객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 결국 브랜딩의 지속적인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해야 돼요. 뭐 새로운 뭐 제품이 노알콜 제품이 나오고 뭐 하이볼이 나오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이제 지금부터는 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뭐 돈이 많으면 상관없죠. 돈이 많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브랜드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가치를 고객들에게 알리고 사랑받게 만들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그런 것들이 제품 속에 녹여내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크래프트 맥주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걸 못하면 크래프트 맥주는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저는 독립맥주공장 같은 경우는 그냥 생존이 목표였거든요. 코로나가 끝났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생존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맥주의 퀄리티와 정체성을 그리고 뭐 음식의 퀄리티와 서비스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에 유지에 힘을 썼는데 내년부터는 저도 저희 IP를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이고 지금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긴 합니다. 뭐 이런 콜라보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좀 뭐 추가 투자도 할 수 있고 고민에 지금 기로에 저도 서 있습니다. 뭐 방법이 없죠. 뭐 이게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의 생존 방식이라고 하면요. 그렇습니다. 자, 뭐 맥주 이슈 시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더 이상 말씀드릴 일이 없는 것 같고요.